자, 우리 평면좌표 단원이고요. 뭐 여기서 배우는 거는 내용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그리고 내분점, 그리고 무게중심. 내용 딱 3개 배웁니다. 평면좌표에서. 자, 그래서 한번 우리 1번부터 해서 다들 풀어볼게요. 다들 할 줄 알 거예요. 자, 1번. 두 점 사이 거리가 5루트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합을 구하라. 즉,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줄 아냐? 물어보는 거죠. 두 점 사이 거리는 X좌표끼리 빼고요. 그리고요, Y좌표끼리 빼서요. 두 개를 뭐 한다? 더하는 것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 자, 계산하면 여기는 3-A의 제곱에 더하기 요 놈이 25가 될 거고요. 양변을 제곱하면 25 곱하기 2니까 얘가 50이 될 거다. 그러면 얘가 3-A의 제곱은 25가 돼서 우리는 3-A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어렵다. A가 얼마가 돼? 5가 돼? 8인가? 8이 돼야겠다라고 구해서 A는 마이너스 2랑 8이 된다라고 구해서 합은 6이 되겠다라고 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는 보통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하려고 하잖아 자꾸. 맞잖아. 근데 웬만하면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제곱해서 처리하는 거를 평소에도 좀 했으면 해. 그러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전개 때려서 인수분해하는 거를 병적으로 하잖아. 응?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완전 처리가 된 거를 전개하지 말고 넘겨서 뿔마 값을 계속 계산해 봐야 돼. 이게 나중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예를 들어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게 나오면 여기서 처리하면은 금방 나오는데 이걸 또 전개하고 근해 공식 또 때리면 그것도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얘들아. 알았죠? 그러니까 제발 너네가 여태까지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어려운 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중간중간의 연산들을 제발 조금씩 생각해가면서 하라는 얘기야. 그냥 무지성으로 막 하지 말고. 알았죠? 그게 되게 차이가 나. 내신이나 뭐든 수능이든 그런 계산 시간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제발 계산하지 말고 그 하나하나 계산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하면 좀 계산이 빠르지 않을까. 이것도 제발 좀 생각했으면 해. 부탁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도 넘어가서 자, 우리 유형 2번. 자, A, B가 실수일 때요. 루트 더하기 루트의 채소를 구하라 문제다. 자, 루트 더하기 루트의 채소가 무슨 얘기냐? 딱 요걸 보고 점 3개를 떠올려야죠. 0,0 그리고 A, B 그리고 1,3이라는 점 3개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점을 A, 요 점을 P, 요 점을 B라고 하면 결국엔 요 의미가 뭐니? AP 거리가 되는 거고 얘 의미는 뭐가 되는 거냐면 BP의 거리가 돼서 두 점 사이 거리에 뭘 구하라는 거야?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점이 하나가 A점이 0,0이 있고 B라는 점이 여기에 1,3이 있을 때 어떤 P라는 점을 거쳐서 가서 얘의 거리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라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점을 거쳐가는 최단 거리는 그냥 A와 B를 잇는 선분위에 점이 있어야지만 이 거리가 무슨 거리가 되겠다? 최단 거리가 되니까 결국엔 그냥 두 점 사이에 뭘 구하세요?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저놈의 답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가 되겠다? 루트 1 더하기 9 그래서 루트 10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죠. 맞죠? 그래서 저걸 보고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중간점에 대한 거리합의 최소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점P일 때가 최단 거리다라고 풀어준 문제다. 그래서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뭐 아주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죠. 자, A가 3,4, B가 5,2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P, Y축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두 점 사이에 뭘 구할 거냐면 요 선분 거리의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AP랑 그리고 BP랑 같아지는 점과 마찬가지 AQ랑 BQ랑 같아지는 점을 구해야겠다. 항상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가 들어갈 거니까 제곱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기 거리의 제곱 3마 A의 제곱 더하기 16은 같아요. 마찬가지 BP니까 저놈하고 해서 O-A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만족하는 A 구하기. 이건 전개해야겠죠.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플러스 16은 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더하기 4가 되겠다. 따라서 A제곱 날라가고 넘어가면 뭐 4A 나오면 계산이죠. 25 날라가니까 얘가 4니까 A는 하나 1 구했다. 그래서 요놈의 좌표는 1,0이 된다라고 구하고 한 번만 더 AQ. AQ는 마찬가지 이번에는 제곱까지 하게 되면 9 더하기 얘가 B-4의 제곱에 더하기 25 더하기 B-2의 제곱이다. 계산은 한 번 더 능갔다. 자, 그러면 9 더하기 B제곱 마8B 다 할 수 있죠. 16은 얘가 25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다. 그래서 B제곱 날리시고요. 넘어가면 이렇게 얘가 4B는 숫자 또 25가 한 번 더 나오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마4.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놈의 좌표는 얼마냐면 0,-1. 자, 우리는 이제 Q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누가 봐도 루트의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 그래서 두 점 사이 당연히 거리를 이용해서 그냥 풀어주는 문제다. 이제 말도 안 되는데 두 점 사이 거리를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혜리는 맞지? 이해가 안 되죠? 되나? 아,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생긴다. 근데 당연히 항상 얘기했지만 이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우리가 수원, 그리고 대수, 그리고 미적분 그런 거 하는 거에 기본 과정이니까 다 내용이 들어가요. 자, 12번. 요 문제는 아까도 풀었죠? 자, 예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여기 위에 점일 때 A와 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 아까도 한번 풀었을 거다. 자, 얘가 어디에 점? 여기에 점이니까 우리는 P라는 점을 A, A 더하기 또 1이라고 둘 수가 있다. 그런데 당연히 또 AP랑 누구 거리랑 같다? BP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마찬가지 제곱할 거다. 그래서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저거를 빼면 A 더하기 3의 제곱은 A 빼기 5의 제곱에 더하기 쟤에서 빼니까 A 빼기 1의 제곱이겠다. 자, 중간 연산들은 A제곱은 다 날리면서 갈게요. 어차피 똑같이 있으니까. 그럼 중간들만 써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6A 플러스 9는 얘가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거.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A 여기가 플러스 4A 넘어가면은 얘가 16A가 될 거고요. 나머지 상수항들 처리하면 여기가 1이 좀 지워지면서 25에서 9를 빼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다가 돼서 A는 딱 1이 되구나. 따라서 A가 1이니까 요 점은 1,2가 되면서 결국에는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아까 이걸 계산 틀린 사람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계산 틀린 사람 있더라. 계산 잘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심. 아까도 나왔던 문제죠. 자,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는 방법 총 3가지가 있다. 다들 기억해요? 삼각형의 외심 구하는 방법 총 3가지. 다 기억해? 우리 미나는 4가지잖아. 이렇게 원 딱 그려주고 중심 찾잖아. 자, 우리 기억해요. 자, 삼각형을 그려놓고요. 자, 요놈의 꼭지점 외심을 구하자. 자, 지금은 일단은 좌표 관계를 좀 그림을 이용해서 그려보면 여기 그리고 B가 4,0 그리고 C가 2,4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뭘 구하래요? 삼각형의 외심 구하기. 첫 번째 방법
야, 결국에는 외심이라는 것은 결국 요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건데요. 이 원의 중심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모르니까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요게 요 거리랑 요 거리는 원의 반지름으로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가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짜증나지만 AO의 거리는 BO의 거리는 CO의 거리를 같다라고 해서 마찬가지 제곱해서 같다라 그래서 우리가 요 놈 한 구하고 요 놈 구해서 두 개를 연립하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말 그대로 해보면 이건 안 하면 안 돼. 근데 방법만 알려주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해? 알았지? 이게 너무 하기 싫어. 자, 두 번째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내가 세 번째 방법은 직접 풀게 답을 알았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요 원의 방정식이 요 위의 점들을 지난다라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세우는 거야. 자, 원의 방정식 일반형 뭐였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c는 0이 우리가 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이 원의 방정식이 누굴 지난다? 요 세 점을 지난다라는 식을 세워주는 거야. 따라서 식을 세우면 마이랑 0을 넣어서 4 마이너스 2a 더하기 c가 0이다. 4랑 0을 넣어서 16 그리고 더하기 4a 플러스 c는 0이다. 그리고 2와 4를 지나니까 여기가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여기가 16 더하기 2a 더하기 4b 더하기 c가 0이라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연립을 해서 a, b, c를 구한 후에 요 놈을 완전 제곱을 통해서 원의 중심을 찾아주면 되는 게 두 번째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보자. 지금 이게 외심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요. 외심의 성질은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얘가 수직 2등분이 되는 거야. 즉, 또 여기서 마치 요 점을 딱 잇게 되면 얘도 수직 2등분이 돼. 왜 그러냐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기 때문에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린 수선의 발은 얘가 수직 2등분선, 여기도 수직 2등분선. 따라서 우리는 요거의 수직 2등분선과 요 두 점을 지나는 거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요 놈의 외심이 된다라고 풀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자, 요 놈의 수직 2등분선 아주 쉽죠. 두 개의 중점을 지나면서 X축과 수직인 놈이기 때문에 요 좌표가 두 개의 중점 얼마? 1,0을 지나니까 요 직선의 이름은 X는 그대로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또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일단 요 놈의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두 개의 중점 얼마? 3,2를 지나면서 우리는 얘랑 모인 직선, 수직인 직선이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고 그러면 4-2분의 0,4 그래서 요걸 구해보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요 놈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기울기 2분의 1에다가 요점 또는 요점 뭐 상관없어요. 요점 또는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3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럼 요 직선과 요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면 만나면 1 그래서 얘가 3이 되겠네. 따라서 요 놈의 중심이 얼마? 1,3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외심을 구하는 건 총 세 가지가 있어. 해당하는 그 중심을 미지수로 잡고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구하거나 또는 두 번째 방법,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다가 넣어서 원의 방식을 구해서 구하거나 또는 결국에는 요 해당하는 요 점이라는 것은 일명 수직 2등분선들의 모임이야. 수직 2등분선. 따라서 우리는 요거의 수직 2등분선과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풀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수직 2등분선, 여기에 거꾸로 수직 2등분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삼각형을 제가 이쁘게 그려서 그런데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면 원의 중심이 이런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수직 2등분선이 이렇게랑 요렇게랑 그리고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거,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걸 그려야 돼. 지금은 이제 그림을 좀 저런 정삼각형 모양 그렸으니까 요게 딱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요 점 지난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려야 돼. 혹시나 내 그림을 좀 저렇게 그려서 헷갈릴까 봐. 요 점을 안 지나요. 요 점도 안 지나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심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세 가지나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꼭 기억해서 풀어야 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외심 구하기 끝났고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자,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는 방법은 별거 없고요. 그냥 변의 길이들을 전부 다 구해봐야 된다. 즉 AB 길이 구해보고요. BC 길이 구해보고요. AC 길이를 전부 다 구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B 길이는 빼고 제곱이니까 4 더하기 빼고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BC의 길이는 빼고 제곱 16 더하기 빼고 제곱 16이 될 거다. AC 거리도 빼고 제곱하면 36에 빼고 제곱하면 얘가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얘가 루트 8, 얘가 루트 32, 얘가 루트 40이 되면서 이 숫자를 보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누굴 빗변으로 하는 AC를 뭘로 하는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어느 각이 직각인 각 B가 직각인 삼각형이다라고 구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세 점이 주세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구해서 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뭐 중간중간에 시간 되면 밑에 거 하나씩 풀어도 괜찮고요. 따로 밑에 거 푸는 시간은 안 줘요. 이 유형서 문제는. 알았죠? 직접 주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해보자. 자, 좌표 평면 위의 세 점과 임의의 점에 대하여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다. 이렇게 제곱이 나온 이유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루트를 없애기 위한 과정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런 식을 세우게 되면 얘가 어떤 식이 나올 건데 우리는 그놈의 최소를 그냥 구하는 것 뿐이다. 자, 그래서 요놈은 요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다. 문자는 x, y 두 개 다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끼리 정리하시고요. 누구끼리? y끼리 모여서 정리해서 요놈의 최소를 구할 건데 선생님이 한쪽만 구한 다음에 요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만 한번 좀 정리해서 요놈의 최소를 구해보자. 그럼 x의 당연히 최소는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3x제곱과 여기 플러스 2x와 여기 마이너스 8x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뒤에 상수항은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16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여기 17에다가 3을 빼주는 게 즉 여기가 14 이런 식으로 해서 x쪽은 1일 때 최소값 14를 갖는다라고 일단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x가 최소가 되는 좌표가 얼마냐면 지금 1, 여기 x가 1이다라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요 1이라는 값을 조금 빨리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내가 만약에 요게 최소가 되는 1을 안다면 그냥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이 최소가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x끼리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를 구한다라는 것은 얘가 알겠지만 x는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 얘는 x는 4에서 대칭축 얘는 x는 0에서 대칭축이라고. 됐어요? 그래 놓고 요 마일 4, 0을 다 더한 거를 얼마로 나눠줘? 3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딱 얼마가 돼? 딱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무게중심이라 부르죠. 해당하는 세자표의 무게중심에서 당연히 최소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뭐 증명해보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x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c의 전체 제곱을 딱 전개해놓고 딱딱딱 묶어놓으면 얘가 x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최소를 간다라고 나와요. 증명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해도 되지만 마일 4, 0의 무게중심을 구해서 그냥 x에다가 다 얼마를 대입한 거? 1을 대입한 거 해서 구하면 되겠고, 마찬가지 y쪽은 그러면 얼마? y는 2, y는 6, y는 1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의 무게중심 3분의 다 더하면 9가 돼서 얘가 3이 되므로 여기다가 그냥 얼마? 333을 집어넣으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혹시 최소가 되는 xy를 구하라 그러면 방금 구했듯이 x가 1, y가 3이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또 까먹겠죠? 전개하겠죠? 또 까먹고. 그러니까 제발 좀만 생각해보자. 이걸 다 전개해서 풀어도 돼. 맞출 수 있겠지. 맞잖아, 동규야. 근데 제발 그렇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배우고 나면 한 번씩은 생각해 보는 거. 맞아.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해서 그냥 푸는 게 있었는데 라는 거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냥 전개해서 이런 2차식의 합으로 최소를 구할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봤더니 맞아. 이거의 최소를 구한다라는 것은 요 놈의 무게중심일 때가 되는 거 아니었나? 라고 하면서 좀 빨리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시간이 없어 항상. 그래서 요것도 요 정도를 잘 기억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8번. 유형 8번. 자, 내분점이죠? 내분점. 우리 내분점 다 기억하나요? 자, 2점. 마 4,8과 12,A1인 선분 AB를 3대 B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자, 내분점 2와 마이너스를 구합시다. 3대 B로. 그러면 3 더하기 B분의 3을 누구랑 곱해? B의 X좌표. 2를 누구랑 곱해? A의 X좌표다. 따라서 3과 12가 만나서 얼마가 되고요? 36이 되고요. B랑 저거 만나면 마이너스 4B가 되겠다라고 식하나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이것도 3대 B로 내분 3 더하기 B분의 3과 B의 Y좌표 3A가 되겠고, B랑 A의 X좌표, Y좌표, 그래서 더하기 8B가 되겠다라고 해서 B랑 A를 구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계산하면 6 더하기 얼마? 2B는 36 마이너스 4B가 돼서 B가 나올 거고, 얘가 6B는 얼마? 30이니까 B는 5가 되겠다. 그래서 B5만 살짝 집어넣으면 얘가 8, 여기가 3A 더하기 40이 돼서 넘어가면 마8. 마8은 3A 더하기 40. 그러면 마이너스 48. 그것이 3A. 따라서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6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11이 된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내분점 공식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풀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가 유형 9번. 자, 이번에는 내분점이 내분이라는 말이 직접 표현 없이 이런 선분의 비를 가지고 나왔을 때 점을 구하는 문제다. 자, 2점. 마 1,2와 1,4를 이은 선분 AB의 점 B의 방향으로의 연장선 위에 우리가 이 AB는 BC를 만족하는 점 C를 구하라는 거다. 실제로 얘가 어느 쪽인지 방향이 나와 있지 않으면 답이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자, 그 다음 31번. 자, 2점을 잇는 선분 AB의 점 B의 방향의 연장선 위에 얘를 만족하는 점 C를 구하라는 거다. 자, 그래서 좀 정확하게 풀려면 당연히 좌표평면상에다가 우리가 점을 찍어 놓고요. 얘가 마 1,2가 되겠고
점 P가 A가. 그 다음에 점 P는 1,4, 1, 이쪽에 4가 있더라. 자, 그래서 뭐라고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B의 방향의 연장선, B 쪽에 연장선이 있겠죠? 1,4가 어디 여긴가? 1,4 연장선 이쪽에 있을 때, 자, 우리가 뭘 만족한다고요? AB 길이의 2배가 BC 길이가 된다. 뭐라고요? AB 길이, 요 길이의 몇 배? 2배가 뭐가 된다? BC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얼마큼 가야 돼? 2배만큼 간 게 점 뭐가 되겠다? C가 될 때 우리가 이 점을 뭐 하라는 거다?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모르니까 A, B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어떻게 구할 거니? 아, A와 C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뭐가 된다? 1,4가 된다라고 구하자. 따라서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일단 푸너 2개 알려줄게요.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1은 1대2로 내분하니까 3분의 1과 얘가 만나고 2랑 얘가 만나서 A-2라고 구하고, 또 4는 3분의 마찬가지 1하고 얘가 만나서 B가 될 거고 2랑 얘가 만나서 더하기 4가 돼서, 자, A를 구해보면 A는 얼마냐면 5가 될 거고요. 또 B를 구해보면 얘가 12에다가 4를 뺀 거니까 얼마냐? 8이 돼서 얘가 5,8이다라고 구하는 게 그냥 내분점 공식을 써서 구한다. 근데 선생님은 이 내분점 공식을 가끔씩 좀 헷갈려서 나도 가끔씩 좀 헷갈리더라고.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 이제 구할 때 그림 그려놓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직각삼각형 2개를 그려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결국에는 얘도 1대2고 얘도 1대2란 얘기야. 요게.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저 대각선이 1대2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1대, 여기가 1대2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 따라서 우리 보면 요 놈의 거리가 차이가 얼마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차이는 4가 돼서 4를 더해서 5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요거 차이는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차이는 4가 돼야 되니까 4를 더해서 8이 되겠다라고 구하면 뭐 내분점을 몰라도 구할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내분점 공식을 써도 되고요. 또는 선생님처럼 해당하는 저런 대각선의 직각삼각형 2개를 그려서 길이비를 통해서 나머지 점을 구해도 상관은 없다. 알겠죠? 자, 계속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마찬가지 10번. 자, 좌표평면 위에 A점과 B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A 대 1 대 A로 내분하는 점이 제1사분면 위에 있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이게 뭐야?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고요. 요 두 점에 대하여 얘 선분을 A 대 몇으로 1 대 A로 내분하는 점이 있겠죠. 그 점을 선생님이 P라고 했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사분면상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런 문제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A의 범위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내분해 있으려면 일단은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얘도 양수가 된다라는 게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야 돼. 따라서 얘가 양수면 A가 양수, 얘가 양수면 A는 1보다 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A 대 1-A라는 B의 내분점이 나오면 양수라는 조건에 요걸 써놓고 그 다음에 일단 내분점을 구한 후에 얘가 1사분면상에 있다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 거다. 자, 그럼 우리 점 P 한번 구해봅시다. 자, P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A 대 1-A의 내분점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아주 좋게 그냥 1이 나올 거고요. A랑 B의 X좌표 1-A와 A의 X좌표를 곱하면 되겠죠. A랑 요 놈이니까 여기가 6A가 될 거고요. 1-A랑 저거가 만나서 -3의 1-A가 될 거다. 마찬가지 Y좌표도 요 놈하고 B의 Y좌표가 만나면 -2A가 될 거고요. 1-A랑 제가 만나서 더하기 5-5A가 될 거다. 살짝만 좀 정리합시다. 정리하게 되면 얘가 9A-3이 되는 거고요. 요 놈을 정리하면 -7A 더하기 5가 되나 봐.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조건? 얘가 1사분면이라는 것은 얘도 뭐가 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겠다? 양수가 되겠다. 우리는 그것이 요 좌표가 1사분면상에 있을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에게 양수다 구해보면 9a가 3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얼마보다?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넘어가면 5 그리고 여기가 7a가 돼서 a가 얼마보다? 7분의 5보다 작다가 되겠다. 따라서 두 개의 공통집합이니까 a는 3분의 1부터 얼마가 되겠다? 7분의 5가 되겠고요. 그런데 요놈과 요놈도 한 번 더 뭐 공통인데 다행히 지금의 범위는 얘가 당연히 저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보면 해당하는 요 범위가 요거를 넘어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요놈과 요놈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로 답을 적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꼭 요것도 생각해 줘야 돼. 요거 빼먹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번. 자, 38번도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봅시다. 자, A점이 마이너스 5, 마일, B라는 점이 2,8을 이은 선분 AB가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될 때 M과 N을 각각을 구하라는 거다. 자, 선분을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했더니 M과 N을 구하라는 문제다. 그래서 일단은 Y축을 그려놓고요. 해당하는 당연히 두 점은 Y축의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거야. A좌표는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B좌표는 여기 있겠다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분을 이은 요놈의 점이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하니까 요게 M이고 이게 N이 된다는 얘기다. 자, 어떻게 풀겠니라 그러면 요 마이너스 5와 2를 M 대 N으로 내분했더니 Y축에 있다는 것은 그 좌표값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0입니다. M 대 N으로 내분하면 M 플러스 N분의 M은 얘랑 만나서 2M 그리고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5N을 0을 만족하는 M과 N을 구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만족하는 M과 N은 얘가 5N이 2M을 돼야 되니까 M은 얼마고요? 5가 되겠고 N은 2가 돼서 우리는 서로 소인 자연수는 5와 2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풀 필요 없죠? 다들. 자, 어떻게 풀어도 돼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얘 B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M 대 N이 돼야 돼. 근데 이 거리가 5고요. 이 거리가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5 대 2가 되겠다라고 풀어도 괜찮다.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내분적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아까처럼 직각삼각형 만들면 얘 B는 얘 B랑 같은 거기 때문에 요 B로 거꾸로 요 B로 구해도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항상 이런 게 원래 뭐 교과서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도형을 좀 활용해서 푸는 것도 자꾸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계속 너네한테 최대한 정석도 가르쳤지만 좀 쉽게 푸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요. 그럼 너네가 해야 될 거는 어느 날부터는 조금 그렇게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자꾸 써봐야 돼. 알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답지대로 이렇게 푸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자꾸 여기다 빽빽하게 뭐 좀 쓰지 말고 이거 한 줄도 안 써도 풀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빽빽하게 쓰고. 알았죠? 그걸 계속 고쳐야지만 내신 시험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맨날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쓸데없는 거 많이 써서 그렇잖아. 자, 계속 해봅시다. 자, 이번에도 40번. 자, 이번에는 얘를 선분 A, B를 얘 대 얘로 내분하는 점 P가 직선 여기 위에 있을 때 상수 K를 구하라. 단, 요 범위는 양수 범위가 미리 주어졌네. 혹시나 이 범위가 안 나오면 내가 직접 양수 다 해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럴 때 내분점이 여기 위에 있을 때 상수 K를 구하라. 이것도 그냥 요거는 말 그대로 요런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점 P를 그냥 내분적 공식으로 직접 구해야겠죠? 그래서 점 P의 X랑 Y를 직접 구하자. 자, 분모는 당연히 두 개를 뭐 한다? 더하게 되면 6이 될 거다. X도 6, Y도 6. 자, 그래서 내분적 공식을 쓰면 당연히 3 더하기 K는 B의 X좌표 만나서 여기가 3 곱하기 3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3막 K는 A의 X좌표 만나서 마이너스 2에 당연히 3막 K가 되겠다. 마찬가지 3 더하기 K는 B의 Y좌표 만나서 4의 3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3막 K는 전후의 Y좌표 더하기 3막 K가 되겠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죠. 자, 6분의 K부터 쓰면 3K 더하기 2K, 5K에다가 여기가 플러스 9,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는 6분의 당연히 4K 만나서 3K에 더하기 15가 되겠다. 얘가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직선 위에 있구나. 따라서 Y좌표랑 X좌표 집어넣자. 어차피 6은 지워지겠죠? 보면. 그래서 3K 더하기 15는 뭐가 되겠냐면 5K 더하기 3이 되겠구나. 따라서 3 한번 또 약분해 주시고요. 여기가 K 더하기 5는 5K 더하기 3. 따라서 답을 내면 되겠죠? 4K는 2가 돼서 우리가 K는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분적 공식으로 점을 구한 후에 직선 위에 있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겠다. 10개. 자, 그 다음 문제는 무게중심. 자, 우리 무게중심을 구한다. 기억해요. 해당하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2,-1일 때 상수 AB의 곱을 구하란다. 자,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한다? X좌표끼리 다 더하고 3 나누고 Y좌표끼리 다 3 나눈 게 무게중심이다. 따라서 2는 마이너스 2는 그래서 X좌표 합의 3으로 나눈 거. 따라서 얘는 3분의 3 더하기 A 더하기 2B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B 더하기 A 더하기 1이 우리는 무게중심이다 라고 해서 연립하는 문제가 되겠죠. 조금 더 귀찮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6이고요. 그러면 A 더하기 2B는 얘가 6 넘어가니까 좋네요. 0이네. 그리고 여기는 A-3B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이거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더하기 1,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따라서 두 개를 빼면은 당연히 5B는 5가 돼서 우리 B는 1이 될 거고요. 당연히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그냥 구할 수가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한다. X좌표끼리 합의 3으로 나누고 Y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중점의 좌표가 1,2, 5,3, 3,7이다. 그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혜린아,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저 무게중심은. 그렇죠. 우리 이 문제를 보고요. 해당하는 지금은 무슨 점이 나왔어? 중점들만 나왔어. 중점이 여기가 1,2, 여기가 중점이 5,4, 그리고 여기 중점이 3,7이라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삼각형에 뭘 구해야 된다? 무게중심을 구해야 돼. 당연히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 중선들의 만나는 교점이죠. 요 놈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더라. 그런데 당연히 요 놈의 무게중심은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뭐 하겠다? 같겠다라는 것은 해당하는 뭐 점들을 직접 해서 해보면 다들 이해하죠. 요렇게 실제로 점들을 잡아놓고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결국엔 요 놈의 무게중심이 다 더한 걸 3으로 나누는 건데 해당하는 요 점은 두 개의 중점, 요 점은 두 개의 중점, 요 점은 두 개의 중점이라고 식을 세워놓고 결국에는 다 더한 것을 3으로 나누면 해당하는 전체 요 점의 무게중심과 요 놈의 무게중심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 따라서 우리는 요렇게 중점들의 무게중심은 요거의 중점 주셔서 무게중심도 요 놈의 무게중심하고 같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요것도 그냥 3분의 여기가 더하면 얼마야? 9. 여기도 더하면 3분의 12. 그래서 3,4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뭐 한 번씩만 증명해봐요. 이게 정말로 요놈의 중점들이 무게중심이 같은지는 한번 해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평행사변형 성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점 D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그려봅시다. 그랬을 때 나머지 점 하나를 어떻게 구하겠니? 라는 거죠. A, B, C, D. 자, 그러면 A좌표가 마일, 4, 여기 B좌표가 0, 0, C좌표가 3, 2, 나머지 D점 A, B를 구하자. 자, 사변형의 나머지 점 어떻게 구하니라고 하면 A, C와 B들을 이어요. 그러면 얘가 서로 뭐가 되냐면 2등분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에 해당하는 교점이라는 것은 A와 C의 중점이고, 그리고 당연히 B와 D의 뭐가 된다? 중점인데, 그 중점은 서로 뭐 할 거다? 같을 거다가 우리는 요 나머지 점을 구한다. 근데 중점이라는 개념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거기서 2를 살짝 둘 다 곱해준다며 얘 두 개 더한 거랑 얘 두 개 더한 게 같아야 되고요.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같다라고 바로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 두 개를 더하면 2는 A 더하기 0. 마찬가지 두 개를 더하면 5는 B 더하기 0. 그래서 A는 2, B는 5가 되겠다라고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중점끼리 서로 같다.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점 하나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마찬가지 마름모의 성질. 자, 마름모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각각 원점 5,3, A, B, 그리고 대각선 OB의 중점이 3,3일 때요. A와 B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우리 마름모를 그려보면 이렇게 마름모가 그려지겠죠? 마름모가 그려졌다. 마름모의 성질은 뭡니까? 해당하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뭐가 되냐면 2등분이 된다가 우리는 마름모의 성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 0, 여기가 5, 3, 그리고 여기가 모르는 거고 여기가 A, B가 되겠다. 자, 뭐가 나왔다고요? OB의 중점이 곧바로 나왔네. 여기가 3, 3이네. 아, 그러면 요거의 중점도 얘가 돼야겠구나. 따라서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이 3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돼야겠다? 1이 돼야겠구나. 또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이 3이 돼야 되니까 B도 얼마가 돼야겠다? 3이 돼야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마름모도 마찬가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한다를 가지고 중점이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중선 정리. 자, 우리는 그림과 같이 ABC에서 AB 길이 주어지고요. AC 나오고요. BC 길이 나왔을 때 점 M을 BC의 중점이라 했을 때 AM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일명 뭐라 그러죠? 준선 정리라고 한다. 준선 정리를 이 그림에다가 써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다. 우린 이것을 준선 정리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준선 정리를 통해서 AM의 길이를 구해줄 거다. 따라서 AB의 제곱은 36 더하기 얘가 16은 2배의 요놈을 X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BM이니까 여기가 4의 제곱이 되겠다. 나머지는 계산이죠. 요놈이 52, 얘가 26, X제곱 더하기 16. 그래서 얘가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AM 길이는 루트 10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중선 정리라고 하죠. 중선 정리다. 중선 정리.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이번에는 각의 2등분선. 그림이 이상하게 나왔네. 이건 멀쩡한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왜 이래? 복사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가 1,4, 마4, 말8, 5,1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에서 각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D라 그랬을 때 점 D를 구하란다. 우리 각 2등분 성질 뭐였니? 라고 그러면 요거 대 요거의 B가 M 대 N이라면 얘의 B도 몇 대 몇이냐? M 대 N이다.
우리가 이게 각의 이등분 성질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 B를 통해서 내분점으로 점 D를 구할 거니까 M과 N만 구해주자. M과 N은 AB 길이와 AC 길이를 구해줘야겠다. 따라서 AB는 루트 2에 빼고 제곱 25 더하기 빼고 제곱 144. 따라서 얘가 13이 되는 거고, AC는 루트 2에 빼고 제곱 16 더하기 여기가 9가 돼서 5가 되겠구나. 아, 여기가 13대 5가 된다. 따라서 여기도 13대 5를 만족하는 점 D의 좌표들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따라서 13대 5니까 두 개를 더한 여기가 18, 여기도 18, 그리고 13은 얘랑 만나서 65 더하기 5랑 만나서 마이너스 20. 마찬가지 13하고 얘가 만나서 얘가 13. 여기가 마이너스 40이 되겠다. 그래서 점 D는 뭐 계산하면 18분의 45, 9로 나눠지면 2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27. 그러면 9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정도라고 해서 우리는 각의 이등분 성질은 해당하는 요 변의 두 변의 길이비가 밑변의 길이비랑 같다를 통해서 내분점을 통해서 점 D를 구할 수가 있더라. 자, 두 개 자취하고요. 그럼 시간이 꽤 남죠. 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고재기도 열심히. 자, 자치 구하기. 자, 두 점에 대하여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이 3을 만족하는 점 P의 좌치를 구하라. 자, 이런 좌치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P 좌표를 X, Y라고 뒀을 때 그 X, Y에 관계된 식을 구하라는 게 좌치를 구하라는 거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걸 쓰시면 돼요. 자, 이걸 쓴다라는 것은 요 거리의 제곱의 차가 3이다. 자, 써보면 거리의 제곱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뺄게요. 뭘 뺄 거냐면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을 하는 게 3이다. 요것이 말 그대로 저걸 만족하는 점의 XY 관계식이 나오겠다. 직선이 나오겠죠? 누가 봐도.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X제곱 날라갈 거고요. Y제곱 날라갈 거니까 나머지만 좀 정리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2Y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되겠다. 자, 정리하면 플러스 6X니까 만나면 4X, 플러스 4Y 만나면 플러스 2Y, 여기 숫자가 13, 여기가 2, 마이너스 11은 3이 되겠다. 따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그래서 2로 나눠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7은 0이다. 그러한 뭐가 나온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주어져 있는 내가 좌치를 구하고 싶으면 그 점을 X, Y 그 관계식을 구하면 우리는 그걸 좌치를 구했다라고 얘기한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마지막. 자, 점 P가 직선 위를 움직일 때요. 점 A가 4,2와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의 자치를 구하라. 점 P는 여기 위를 움직일 때 점 2,4와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의 자치를 구할 거다. 그래서 내가 구할 자치는 뭐라고요? 요 놈의 중점의 자치인 거야. 자, 그러면 A 좌표는 지금 2,4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지금 저기 직선 위의 점 P는 보통 어떻게 두냐면 A, B라고 두는 거고 내가 구하려는 것은 중점인 거니까 라지 M이라고 준 다음에 내가 구할 자체의 좌표를 X, Y라고 둘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관계식을 이끌어낼 거야.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점 P가 어디 위의 점이다? 직선 위의 점이구나. 아, 따라서 B는 2A 빼기 4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A, B와 2,4, X, Y를 연결하면은 요 놈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X는 2분의 A 더하기 2라는 식과 Y는 2분의 B 더하기 4라는 식이 나오겠구나. 여기서 A는 2라고 정리하면 2X 빼기 2가 되는 거고
여기도 b는이라고 정리해주면 2y 빼기 4가 돼서 요 a와 b의 관계대식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는다면 xy식이 연결이 되겠구나. 따라서 b 자리에 2y 마 4를 집어넣고요. a 자리에다가 2x 빼기 1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리하면 xy 관계식이 나오고 그게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2x 빼기 2가 되겠다. 그래서 순서는 해당하는 요 곡선 위에 움직이는 점을 A, B라고 두고요. 내가 구할 자체의 점은 XY, 그리고 그 점이 어떤 곡선 위의 점을 식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요놈의 관계를 이끌어낸 다음에 결국 A는 B는이라고 정리해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위의 점이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XY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일명 좌치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얘기하겠다.